지금 이 시간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클래식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지휘자 사토 미카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가 오늘 클래식 음악을 잠시 내려놓고 한국의 트로트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가수 임영웅의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일본 음악계는 물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소 대중음악을 배척해왔던 엘리트 지휘자의 이런 변신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변화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토 미카의 충격적인 변신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토 미카, 48살의 이 여성은 그야말로 일본이 자랑하는 차세대 마에스트로였습니다. 도쿄 예술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후 빈 국립음악대학에서 지휘법을 전공했고 유럽 각지의 유명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명성을 쌓아온 인물이었거든요. 미카는 항상 자신만의 철학을 고집했습니다. 클래식만이 진정한 음악이다. 나머지는 모두 소음에 불과하다. 이런 신념으로 살아온 그녀였죠. 특히 대중음악에 대해서는 극도로 배타적이었어요. K-팝이나 트로트 같은 장르는 아예 음악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싸구려 음악들이 어떻게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미카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도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하며 완벽주의적 성향을 보였고 단원들에게도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죠. 그녀의 리허설은 마치 군대 훈련처럼 철저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는 연주자에게는 날카로운 질책이 따라왔습니다. 음악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다. 정확한 박자, 완벽한 음정, 그리고 절대적인 통제. 이것이 진정한 예술의 근본이다. 이런 그녀의 철학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경직된 연주라는 비판도 받았어요. 하지만 미카는 그런 비판조차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대중의 박수가 아니라 완벽한 예술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갑작스럽게 트로트에 빠졌다는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클래식계의 거장이 어떻게 한국의 대중가요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어려운 변화의 시작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은 특별히 힘든 하루였습니다. 도쿄 오페라 시티에서 열릴 정기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연일 계속됐거든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합창단이 미카의 까다로운 요구를 맞추지 못해 계속 다시 연주해야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첼로 파트 81마디부터 다시 해보세요. 미카의 목소리가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리허설이 끝났습니다.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미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악보를 다시 검토하거나 내일 일정을 확인했겠지만 그날은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무심코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에 접속했어요. 평소에는 클래식 연주 영상만 봤는데 그날은 왜인지 추천 동영상 중에 한국 가수의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영웅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는 제목이었죠. 이런 아이돌 같은 가수가 뭘 한다는 거지? 미카는 비웃음을 지으며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보려던 거였어요. 그런데 임영웅이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뭔가가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기교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요?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미카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멜로디가라며 고개를 저었지만 점점 그 목소리에 빨려 들어갔어요. 임영웅의 노래에는 악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그리움, 사랑, 이별. 모든 인간의 감정이 그 목소리를 통해 전해졌죠. 어느새 미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흘러내리는 눈물을 느끼며 당황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노래는 계속 흘렀고 미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미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임영웅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리허설을 하면서도 악보를 보면서도 그 노래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클래식 음악에만 몰두해왔던 48년의 세월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도대체 그 노래에 무엇이 있었던 걸까? 미카는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베토벤의 교향곡도 모차르트의 레퀴엠도 그렇게까지 마음을 울린 적이 없었는데
고작 몇 분짜리 대중가요가 어떻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참다 못한 미카는 다시 그 영상을 찾아봤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이명웅의 노래를 들어봤습니다. 미워요, 보금자리, 인생창가. 하나하나 들어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인생창가를 들을 때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됐죠. 내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함이 과연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줬을까? 미카는 자신의 연주를 되돌아봤습니다. 분명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어요. 박자도 정확했고 음정도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웅의 노래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과 진심은 없었죠. 어느새 미카는 이명웅의 노래에 맞춰 지휘봉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동료 지휘자인 다나카가 연습실에 들어왔어요. 미카 씨,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게 무슨 노래죠? 다나카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에 이명웅을 향했습니다. 미카는 당황해서 얼른 노트북을 닫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국 트로트를 들으신 건 아니죠? 하하, 농담이시겠지만 말이에요. 다나카는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미카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어요. 평생 쌓아온 클래식 지휘자로서의 위엄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꼈죠.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미카가 한국 대중음악에 관심을 보인다는 이야기가 음악원 전체에 알려졌어요. 먼저 미카의 스승이었던 야마다 교수가 찾아왔습니다. 미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휘자가 대중음악에 빠지면 끝장이야. 특히 한국 음악이라니. 우리 일본 클래식계의 위상을 생각해봐라. 야마다 교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미카는 더 이상 예전의 미카가 아니었습니다. 교수님, 음악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닌가요? 그게 클래식이든 트로트든 상관없지 않을까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클래식과 그런 천박한 음악을 같은 선상에 놓다니. 야마다 교수는 화를 냈지만 미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두 아들은 미카의 변화를 이해할 수 없어 했죠. 엄마,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한국 가수 좋아한다고 놀려요. 부끄러워요. 큰아들의 말에 미카는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사토 가무는 3대째 클래식 음악가 집안이야. 우리 명예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 남편의 압박도 계속됐어요. 하지만 미카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고 있었습니다. 음악은 사람을 울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점점 굳어졌죠. 어느 날 밤 미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평생 추구해온 완벽한 기술보다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진심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그 순간 미카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결국 미카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음악원에서는 휴직계를 제출했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어요. 저는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러 갑니다. 공항에서 남긴 미카의 마지막 말이었죠. 2시간 반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미카는 처음 보는 한글 간판들 사이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영어는 할 수 있었지만 한국어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때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대생이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세요? 일본 분이시죠? 서울로 가야 하는데 길을 모르겠네요. 미카가 어눌한 한국어로 대답하자 지연이라고 소개한 그 학생은 웃으며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까지 함께 가면서 지연은 미카가 일본의 유명한 지휘자라는 걸 알게 됐죠. 와, 정말요? 그런데 왜 한국에 오셨어요? 한국 음악을 배우러 왔어요. 특히 트로트를요. 지연은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클래식 거장이 트로트를 배우러 왔다니. 그 순간 지연은 미카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트로트를 정말 좋아하세요. 한번 배워보세요. 지연의 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가족들의 환대는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모두 일본에서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해 주셨죠. 특히 70대 할아버지는 미카가 트로트를 배우러 왔다는 말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아이고, 일본에서 우리 트로트를 배우러 왔다고? 그럼 우선 이명웅부터 들어봐야지. 할아버지는 텔레비전을 켜고 이명웅의 노래를 틀어주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미카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공동체 의식을 일본에서는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연 가족의 소개로 미카는 서울의 작은 음악교습소를 찾아갔어요. 홍대 근처 지하에 있는 가락음악원이라는 곳이었는데 박진원이라는 60대 선생님이 운영하고 계셨죠. 박 선생님은 젊은 시절 트로트 작곡가로 활동했던 분이었어요. 일본에서 오신 지휘자님이 트로트를 배우고 싶다고요? 호호, 재미있네요. 박 선생님은 미카를 반겨주셨어요. 첫 수업에서 박 선생님이 한 말은 미카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트로트는 음정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기술보다는 마음이 먼저예요. 미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음악에서 기술보다 마음이 먼저라니. 하지만 박 선생님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우리 트로트에는 한국인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아픔, 전쟁의 상처, 가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서민들의 마음. 이 모든 게 노래 속에 녹아 있다고요. 미카는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불러보라는 박 선생님의 주문에 따라 조심스럽게 노래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엉망이었죠. 발음도 어색했고 감정 표현은 더더욱 어색했습니다. 아니에요. 머리로 하지 마세요. 가슴으로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요. 박 선생님의 지도 하에 미카는 천천히 트로트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어요. 몇 주간의 수업을 통해 미카는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한민족의 애환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걸 깨달았죠. 선생님,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오만했는지 알겠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고 장르도 없었네요. 미카의 고백에 박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셨어요. 2달간의 수업 끝에 박 선생님은 미카에게 제안했어요. 이제 작은 무대에 한번 서보시는 게 어때요? 동네 공원에서 하는 작은 공연이지만요. 미카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바로 이런 경험을 위해서였으니까요. 토요일 오후 마포구의 작은 공원 무대에 미카가 올랐어요. 관객은 30명 정도의 동네 주민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사토 미카입니다. 서툰 한국어 인사에 관객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미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어디서 무얼 하고 있나요?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고 음정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달간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 트로트를 통해 느낀 감동, 그리고 음악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모두 그 노래에 녹아들었죠. 관객들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셨고 몇몇 사람들은 작게 따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의 요청에 미카는 미워요를 한 곡 더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연스러웠어요. 무대가 끝나고 내려온 미카에게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분이 우리 노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불러주시니 고맙네요.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 말에 미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클래식 무대에서 받았던 격식 있는 박수보다 이 작은 공원에서 받은 따뜻한 박수가 더 값졌습니다. 한국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미카는 울먹이며 고백했어요. 한국에서의 석 달이 끝나갈 무렵 미카는 일본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미카는 예전의 미카가 아니었습니다. 가락음악원에서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박 선생님과 작별 인사를 나눴죠. 선생님 덕분에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됐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라는 걸요. 미카 씨도 이제 진정한 음악가가 되셨네요. 일본에 돌아가서도 이 마음 잊지 마세요. 박 선생님의 당부를 가슴에 새기며 미카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지연이 가족과 함께 배웅 나와주셔서 더욱 감동적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미카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클래식과 트로트를 융합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음악을 만들어보는 거였어요. 베토벤의 교향곡에 트로트의 감성을 접목시키거나 이명웅의 노래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하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권위적인 지휘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가가 되고 싶어. 미카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도쿄에 도착해서도 미카의 신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악원에서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미카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몇 달 후 미카는 도쿄에서 특별한 공연을 열었습니다. 클래식과 트로트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이명웅의 노래들을 연주했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했던 관객들도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음악에는 국경도 장르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것 뿐이에요. 공연 후 인터뷰에서 미카가 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미카는 새로운 음악의 길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한때 싸구려라고 무시했던 트로트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이죠. 이제 미카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